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실 그 방이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턱밑까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그러나 뭐 턱밑까지 왔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내일 무슨 검찰에 소환되거나 뭐 이런 정도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상 실장의 입,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몇몇 방송, 신문 뭐 이런 언론 매체들의 정진상 실장이 저수지 얘기를 했다. 제가 저수지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건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을 본인이 직접 뇌물로 받았거나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기보다 어딘가에, 그걸 제가 저수지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어딘가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도록 한 것. 근데 그 쌓아놓은 거는 뭐 차명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난 돈 받은 거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저수지의 소유권,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정진상 실장의 입에서 저수지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보도가 오늘 언론 매체에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믿을 수 있는 거냐? 왜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는 급진전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 여러 매체에 동시에 등장했다는 걸 보면 검찰에서 누군가 확인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검찰의 소스도 분명하지도 또 않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그 정진상이 했다는 그 저수지라는 발언,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검사 출신이죠. 조홍천 민주당 의원.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검사 출신의 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과거에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 정도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저도 똑같은 견해거든요. 김만배 씨가 입을 열면 이 상황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이런 뇌물이나 정치자금 배분 뭐 이런 거에 어찌 보면 결정권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입 열면 끝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어디 유튜버들 하는 걸 보면 김만배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 씨 입 안 열었습니다. 아직 안 열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과거에 뭐 유동규나 누구한테 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다는 흔적은 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도 검사로서의 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 정진상, 김용이 입을 열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고 그러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입을 열었다는 분석들이 굉장히 유튜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본다. 왜? 입을 열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만배 씨가 입 열면 대장동 수사는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듯하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는 오늘이 제가 10일이라고 했죠. 22일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추가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되면 6개월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동규 씨가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곧 나올 예정이고 김만배 씨도 22일 날 지금 그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검찰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냐 또 청구할 거리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그래서 저는 아직은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가운데 사실은 정진상의 저수지 발언이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진술은 어디서 확보했느냐?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김만배 씨의 질문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데 김만배 씨도 얘기 안 했고 정진상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면 좀 믿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검찰이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김만배 씨와 정진상 실장이 얘기했다는 거를 유동규 씨와 남욱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아느냐. 물론 유동규 전 법무장과 남욱 변호사가 워낙 뭐 형님 동생하고 살았으니까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더라도 자기 말은 아니거든요. 김만배 씨와 정진상 실장이 과거에 뭐라고 했다더라죠. 했다더라. 그거를 검찰에 와서 이제 실토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증언의 그 신뢰도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아일보 그렇게 돼 있고요.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여기도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 실장한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란 취지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니까 정 실장이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란 취지로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김만배 씨로부터 확보했느냐,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확보했느냐, 아니면 제3의 증거가 있느냐, 이거는 없습니다. 이 기사에 원천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노컷뉴스에도 그렇고 중앙일보하고 TV조선 보도에도 보면 2015년 6월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를 언급하면서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죠.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5년 6월 달에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김만배 씨나 정진상 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없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했다는 얘기죠. 글쎄 뭐 6월 달에 한 것도 김만배 씨가 이걸 증언했을 리 없고 정진상은 더욱더 증언했을 리 없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아니면 뭐 정민용 변호사 뭐 전문 들었다. 또는 남욱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전문 증거 얘기를 했죠. 이게 본인들의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니까 남들 둘이 얘기했다더라 하는 거를 지금 검찰에 진술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 기사의 원천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모든 제가 지금 동아일보, 노컷뉴스, 중앙일보, TV조선 4개의 언론 매체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다 소스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정진상 실장이 했다는 저수지 발언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약간 물음표를 치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내용을 검찰이 정말 확보를 했다면 그게 뭐 확보의 원천이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김만배 씨나 정진상 실장을 추궁하는 원천은 재료는 되겠죠. 김만배 씨한테 예를 들어서 자 2015년 6월에 당신이 정진상 실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김만배 씨의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라든가 왜냐하면 김만배 씨는 작년 10월 달에 이게 천화동인 1호 얘기거든요. 천화동인 1호 1208억 가장 많은 돈을 배당받은 곳입니다. 그거는 자기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보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유동규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그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정도 428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 소위 이재명 지분이다. 이렇게 거기에 그런 취지로 기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보도가 뭐 사실일 가능성 뭐 꽤 있는 것으로 봅니다. 428억이 1208억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부분을 이제 정진상 실장이 뭐 인정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김만배 씨가 인정을 하면 수사가 급진전되는데, 이른바 저수지론의 수사가 급진전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빠져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정진상 실장이 했다는 이 저수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보도를 봐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검찰이 이걸 명확하게 확인해 줬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정진상 실장이 했다는 저수지가. 그런데 이거의 소스가, 기사의 원천이 사실 현재까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그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한테 했다는 발언과 30% 발언과 정진상 실장이 했다는 그 저수지 발언, 이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앞으로 수사에 굉장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이 저수지 발언이 명확하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네 개의 매체가 거의 비슷한 톤으로 저수지 발언을 얘기한 걸로 봐서는 검찰이 뭔가는 들고 있는 듯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김만배 씨를 추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을 앞으로 소환을 하면 그거를 소환하는 근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귀추가 주목되는데, 자꾸 뭐 무슨 김만배 씨가 입 열었다 뭐 자꾸,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성급한, 입을 열지 안 열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와 더불어서 정진상 실장의 저수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까지 사실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확인할 길은 현재까지는 마땅치가 않고, 검찰이 과연 이 저수지 발언의 진위를 어디까지 믿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